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날이 수능 2주 전이에요. 벌써 수능 때가 다 네. 돼가지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약간 음. 꿀팁을 전수해주는 좀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네. 아무래도 수능으로 이제 서울대를 2번 갔으니까 처음에는 문과로 이제 수능을 쳐서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을 했었고, 그리고 경영학과 졸업하는 해에 다시 이과로 바꿔서 수능을 쳐서 이제 서울대 의예과로 입학을 해서 문과와 이과에 다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서는 좀 탑을 찍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험생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은 어떠셨어요? 2번 합격했을 때?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꿈꾸던 과들이었기 때문에 둘 다.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일날 또 컨디션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운도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수험생분들 되게 많이 떨릴 것 같아요. 2주밖에 안 남았으면. 그러면 수능을 2번 다 보신 다음에 합격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 번은 뭐 수시나 이런 거? 아니요, 2번 다 수능으로만 봤죠. 나 때는 진실의 방으로. 거의 온리 수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능도 저희는 등급제가 아니라 이제 총점제였기 때문에 그냥 소수점 점수까지 다 따져서 전국 석차를 매기는 시대였으니까 그땐 그랬죠. 거의 수능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혹시 2주 전이 남은 상태인데 네네. 이때 바짝하면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사실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뭔가를 확 대세를 바꿀 만큼 갑자기 급 상승하기는 되게 시간이 짧죠.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은 또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문제는 확실히 맞추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문제를 갑자기 지금 공부해가지고 내가 못 풀던 문제를 풀게 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해요. 2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확실히 맞출 수 있게 다지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로도 되게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 멘탈 관리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실 수 있으세요? 따로 한 건 솔직히 없고 약간 타고난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멘탈이 조금 약간 좀 차분한 편이고 좀 침착한 편이라서 뭐 수술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막 크게 기복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수능 볼 때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다 아는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수능에서 찍어서 맞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운도 아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게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의 일부분이거든요. 아, 내가 모르는 문제인데 어떡하지? 막 패닉이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느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럼 아는 문제도 못 풀어. 그래서 저는 실전에서 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황하지 마라. 첫 번째 당황하지 마라. 모르는 문제 나오는 거 당연하다. 어떻게 출제위원들이 다 내가 아는 문제만 냈겠어.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너무 이렇게 패닉이 돼서 막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저는 별표를 되게 잘 쳤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좀 시간 걸리겠는데 아니면 마지막까지 이거 고민해야 되겠는데 하는 문제는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세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어놓고 그러고 이제 남는 시간에 그 별표 쳐놨던 문제를 시간을 들여야죠. 두 번째 팁 별표. 별표. 왜냐면 수능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과목별로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최대한 많이 맞추는지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나중에 가서 찍어야 될 문제를 막 10분 붙잡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오히려 문제 잘 보지도 못하고 찍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별표를 잘 치고 넘어갈 건 빨리 넘어가라. 거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2주 전에 공부법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막 기출 문제만 풀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복습을 해라. 복습을 해라.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원장님은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했어요? 사실 2주 남았으면 내 생활 루틴을 최대한 그 수능 날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밥도 그 점심시간에 맞게 먹고 그리고 아침 기상시간도 수능날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예를 들면 1교시가 언어 영역이면 그 시간대에는 언어 영역 문제를 풀면 그 시간에 내 뇌가 언어에 맞게 몇 주 동안 이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두 달 얘기도 하는데 최대한 오래 내가 그 리듬에 익숙해져 있을수록 그 시간에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세 번째 팁은 바이오리듬. 바이오리듬을 최대한 수능 날짜 실전에 맞게 연습을 해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찍는 것도 맞추신 경험이 있다. 맞아요. 찍는 것도 실력이라고 보시는 운도 실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2번 다 수능 때 찍은 문제를 다 맞췄어요. 찍은 문제를요? 찍은 문제를 다 맞췄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수능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문과긴 하지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고3 때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수학 한 번도요? 항상 만점이었어. 근데 수능 날 딱 한 문제를 모르겠는 거야. 위기. 예를 들면 3번이나 4번이냐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두 개 그쵸, 중에. 그쵸.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그 종 올리고 걷어가기 전까지 이제 다른 거 다 마킹해놓고 그 한 문제에 3번이나 4번이냐를 갖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운도 좋았지만 저는 진짜 간절하게 바라면 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서 그 답을 뭐 3번이라고 정한 건 아니지만, 간절하게 보면은 그래도 51대 49로 3번이 더 좋아 보여. 그런 게 보이거든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걸 막 오려서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상상을 나래를 막 펴다 보면, 아 그래 4번보단 3번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채점 할 때 그 문제부터 확인했어요. 그 문제에 맞았으면 난 된 거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그 문제가 내가 답한 3번이더라고. 간절하면 답이 이렇게 3번이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들어. 나예요. 나야 정답.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운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수능 끝나고 잘 봤다 이런 느낌이 와요? 저는 그때 언어 영역 빼고는 다 만점이었거든요. 네, 언어 영역이 몇 개 틀렸을까가 제일 고민이고,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 애가. 근데 이제 1교시 끝나고 그래서 패닉이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 첫 과목이 언어인데 평소에 내가 언어 영역 보던 모의고사보다 많이 틀린 것 같고 막 그러면 이제 멘붕이 되잖아요. 그쵸, 페이스가 말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드린 꿀팁인데,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 멘탈 관리가 딱 그때 하셨구나.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막 다들 난리가 났어. 막 뭐 몇 번에 몇 번이냐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그냥 차분하게 다음 시간 준비. 그 문제를 막 애들끼리 막 풀어보고 있어. 막 옛날 관동별곡 이런 거 찾아보고 있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지. 이미 지나갔고 내가 그걸 찾아본다고 해서 다시 가서 답을 바꿀 게 아니잖아. 맞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나간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수학에서 뭐 중요한 공식이라든가 이런 거 헷갈릴 만한 거 한번 눈에 바르고, 이렇게 조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언어 영역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나머지 교시들은 다 만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조금 침착성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멘탈도 되게 중요하다. 그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비 수험생들이나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끝으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수능이 2주밖에 안 남아서 수능을 최대한 잘 보는 방법 뭐 이런 꿀팁들을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또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잘 친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인생은 뭐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그치. 그때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수능 자체의 결과보다도 이런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가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런 경험,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정진했던 그런 경험이 사실 인생을 사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더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거의 명언 제조기. 진심이신데요? 진심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뭐 슬램덩크라는 만화의 그 명장면이 안 감독님이 포기하면 편하다. 근데 그 얘기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포기하면 편하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결국에는 내 인생도 포기하지 않게 만들고 계속 정진하게 만드는 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럼 오늘 네.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촬영 소감? 저도 이제 수능을 본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요맘때가 되면 항상 조금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좀 기대도 되고 이런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시기를 너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진짜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니까, 건강하게 또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 잘 치르시고, 또 수능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 이후의 삶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능 2주 남았는데
남은 기간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최선의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수능 끝나고 나중에 뭐 놀러 오고 싶으시면 저희 병원에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도 돼요. 다들 수능 끝나고 봐요. 안녕. 파이팅!